먼저 캡틴 손흥민 소식입니다. 현재 7월 28일 비셀 고베와의 프리시즌 경기를 위해 일본 도쿄에 있는 손흥민은 다가올 시즌을 위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는 오후의 기온이 36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40도를 넘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트넘 구단은 유튜브를 통해 소니캠 인 도쿄라는 제목으로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일본 첫 방문에 매우 기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에게 과연 인정을 받을 것이냐 기로에 놓인 스펜스에게 인사를 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야외 그라운드에서 훈련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을 넣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앞서 7분여 리토트넘의 도쿄팀 트레이닝 영상을 재편집해 손흥민의 모습만 추려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버블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에메르송은 현재 밀란과 계속 연결되며 300만 유로를 깎으려 서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셀 고베전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무조건 팔 거라는 구단의 입장이었다면 불이한 힐을 그냥 안 데려왔을 텐데 말이죠. 엔지 감독은 일본 국가대표 팀 감독인 모리아스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스가 환영하듯 찾아와 준 거죠. 세 번째 프리시즌에는 이제 비칼이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보기만 해도 더위가 느껴집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포로의 멋진 발리슛 골과 사르의 완벽한 바이시클 킥 골도 보여주더군요. 근데 영상의 코멘트들은 대부분이 한국말이었습니다. 설마 한국에서만 영상을 띄운 건 아니겠죠? 토트넘이 상대하는 비셀 고베는 현재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우승을 했던 팀이죠. 지금 1위 팀과는 7점 정도 차이라서 역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프로리그든 국가대표든 선수들이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고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대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본선에서도 일본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5대 0대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던데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SBS에서 올림픽 축구 하이라이트를 올리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한국이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맙다, 신태용. 정말 씁쓸합니다. 만약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면 배준우, 양민혁, 엄지성, 권혁규, 양현준, 김지수 등 멤버가 정말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대한축구협회가 운영만 잘했어도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국 익스프레스에서는 토트넘의 다가올 시즌 꿈의 25인 로스터를 공개했는데 3명의 영입 선수가 솔랑케, 에제, 갤러거입니다. 합류한 선수들 중에는 치 그레이, 베리 발렌티노, 그소 스펜스가 합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스프레스도 아츠 그레이를 풀백으로 본 거죠. 다음으로 한국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이 이제 소문에서 끝나지 않고 공식적이고 이적 전문 기자들과 BBC, 스카이 스포츠까지 전하면서 매우 유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 때문에 강원FC 경기 상황과 리그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가장 난감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병지 대표입니다. 솔직히 김병지 대표가 흘린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지만 김병지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자 살짝 혼란을 주듯이 90에서 95%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 문제도 있고 양민혁이 안 가고 싶다고 하면 무상인 거니까요. 그럼 양민혁이 안 간다고 하면 손해냐? 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목받는 선수인 만큼 많은 해외 구단들이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강원FC와 양민혁은 서로에게 매우 좋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정환 감독이 양민혁 잠재력을 알았고 개막전부터 출전을 시키면서 세상에 알게 해줬으니 양민혁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리그 역사상 최고의 해외 이적료인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강원FC에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복덩이네요. 참고로 배준호는 30억 정도였습니다. 해외 기자는 양민혁이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입단식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했습니다. 타이밍은 딱 맞는데 이 정도면 양민혁도 부담스럽겠죠? 아무리 고교생이 전반기에서 공격 포인트 7골을 넣으며 좋은 활약을 했지만 너무 혜성같이 등장해서 아직 국민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거기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 이적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왜 김병지 대표가 28일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 알리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요. 토트넘이 비셀 고베와 경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선 양민혁 솔로몬이 토트넘의 1군에 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양민혁의 기량 문제보다 문화와 언어, 소통이 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배주호는 아무래도 꿈이 있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 같기도 한데 양민혁 본인조차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해외 진출 준비가 아무래도 덜 되어 있을 수 있죠. 토트넘은 뉴스팀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67 토트넘이 우승하기도 했으니까요. 거기다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구단이 되어버린 만큼 손흥민 덕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이점입니다. 그런데 양민혁의 키가 172cm였던 것은 1년 전이고 지금은 176cm라는 게 사실인가요? 우선 K리그 홈페이지에서는 173cm라고 나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멈춰버린 저로서는 상상 불가지만 팬들이 양민혁이 지금도 크고 있다고 하던데 뭐 클수록 좋겠죠.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양민혁의 피지컬이나 외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오로지 기량만 체크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중 한 코멘트는 이제 알았으니까 1군 선수는? 이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토트넘의 영입은 아시아 투어가 마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홍명보 감독이 11일 만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하며 긍정적인 결과와 선수들과 좋은 얘기를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은 모를 유튜버가 문제를 일으켜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홍명보 감독은 조만간 국가대표 감독 정식 부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명의 코치를 영입하려고 면접도 잘 봤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몽규 회장이 축구 자서전을 내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회장은 역시 타이밍이 다른가 봐요. 출판사 브레인스토어는 우리가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책을 읽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 아니 뭘 읽어야 오해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몇 권이나 팔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 팬들은 사실 여부보다 무능력한 운영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제발 축구계를 떠나 달라고 하는 건데 역시나 귀를 닫고 있나 봅니다. 현재 축구협회 논란이 매우 심해졌기 때문에 출판 연기를 제안했었는데도 밀어붙인 거라고 하네요.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으로 지원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영상을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